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진 측량을 학습할 주현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실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저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미리 확인하면 수강 신청한테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학기 우리 타이틀이 플립드 러닝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플립드 러닝은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역전 학습 아니면 뒤집기 학습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수년 전부터 세계 유수 대학에서 굉장히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교육공학적인 기법입니다. 말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앞뒤가 바뀐 학습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과거의 수업에서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강의실 들어왔다가 대충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가죠.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해요? 시험 보기 직전에 하는데, 이번 우리 학기에 채택하는 이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는 미리 앞뒤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럼 수업 시간에는 뭐 해요?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거나 또 문답을 하거나 아니면 토론 형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표현은 해놓진 않았지만 플립드 러닝과 병행하는 수업이 PBL이라고 있어요. Problem Based Learning. 그래서 학기 초에 여러분들한테 특정 주제를 내어주면 이거를 4주 내지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학습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발표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같이 이번 학기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진 측량 이 수업은 사진 측량만 딸랑 다뤘습니다. 물론 그래도 시간이 모자랐죠. 근데 많은 고민을 한 이후에 이번 학기에는 원격 탐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원격 탐측, 즉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의 영상을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그러한 내용이 더 추가로 욕심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조금 로드가 가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한 학기 열심히 사진 측량하고 원격 탐측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걸 느낄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측량에서 지금 다룰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그러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면 아마 앞으로 전공 분야를 살려서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학습할 과목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플립드 러닝에 의해서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해갖고 오는 플립드 러닝으로 진행될 거라 그랬고요. 자, 이 과목의 주제는 이제 사진이나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얻은 영상이 있죠. 이 영상을 이용해서 지구와 우주 공간에, 즉 3차원 공간에 있는 대상물의 위치 결정과 특성 해석을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질 거예요. 또 그리고 사진이나 인공위성 이미지의 성질, 그 다음에 사진 측량의 원리, 또 활용, 그 다음에 디지털 사진 측량, 디지털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원격 탐측, 리모트 센싱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최첨단 기법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이 다루어질 거예요. 자, 이 학습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플립드 러닝으로 한다 그랬어요. 온라인 학습을 먼저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클래스에, 즉 수업에 참여하는 플립드 러닝에 의한 기법을 통해서 심화 학습을 유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평가 방법이죠. 이 평가는 크게 4가지가 합산으로 평가가 될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지필시험, 중간고사와 기말시험이 다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팀 프로젝트가 주어지는데 이 팀 단위로 평가가 또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둘 거예요. 이 온라인 출석을 제대로 다 했는지, 즉 강의 내용을 미리 다 듣고 왔는지, 거기에 대한 출석도 엄격하게 반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 온라인 교육을 놓쳐서 시간이 지나서 못 들어서 출석이 체크가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1대1 대 1대1 이렇게 해서 25%의 비중으로 집어넣을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그 클래스에 출석하는 것도 넣을까 말까, 요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와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실히 학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먼저 교육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사진을 이용한 위치 결정이나 특성 해석, 또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이러한 방법들은 첨단 기술이에요. 이러한 첨단 위치 결정 방법인 사진, 그 다음에 인공위성 영상, 요걸 이용해서 위치 결정과 특성 해석을 하는 이런 아주 첨단 학문이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가공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기법까지도 다룰 건데, 요건 다음 학기 우리가 GIS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또 필요한 이 데이터를 적시적소에 활용해서 극대화된 효과를 이루어내는 그 GIS 파트하고 연결된다는 것도 같이 가져가면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번 학기를 보내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포함한 자료,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4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공사 계획이라든지 시공, 그 다음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죠. 데이터베이스란 말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전부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다음 학기 GIS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깊게 다루겠지만 서로 연관성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이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활용하거나 또 그 효용성의 극대화, 이게 바로 GIS에서 추구하는 GIS의 목표거든요.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이번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교재예요. 자, 여기 이제 주 교재로 쓸 내용은 이번 학기부터 제가 바꿨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지오인포매틱스라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교재를 바꿔서 공간정보 핸드북이라는, 그 중에 이제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최신 정보 기술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뭐 저자는 누군지 보면 알 거고요. 예, 요거 하고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 학습을 미리 집에서 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 노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우리 LMS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노트는 미리 다 쫙 출력을 해가지고 책처럼 한 군데 묶어 갖고 다니세요. 이거 각 챕터별로 막 띄어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 군데 묶어 놔야 이게 보배가 됩니다. 예,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어요. 낱장으로 갖고 다니지 말아요.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래서 한 군데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까지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여러분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번 학기에 다루어 갈 수업 내용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큰 덩어리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측량의 지오인포매틱스라는 파트, 그 다음에 사진 측량 파트, 그 다음에 지난 학기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원격 탐측에 대한 파트가 다루어질 겁니다. 자, 이 지오인포매틱스, 즉 측량학 얘기를 왜 꺼내느냐? 여러분들이 대부분 측량학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다 까먹었어요. 이러한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 측량이라는 고급 학문을 집어넣으면 이게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 부분을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측량의 소개, 그 다음에 정의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측량의 분류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다뤄질 겁니다. 자, 사진 측량은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에 의한 위치 결정하는 방법과 특성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거고요. 이게 이제 전 범위를 포괄하는 인트로덕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측량의 분류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사진 측량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진 측량의 요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의 성질, 뭐 중심투영, 정사투영 이러한 얘기들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각종 시험에 무척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입체시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입체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이용해서 3차원 좌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측량학을 배워서 알겠지만 기존의 측량은 1차원 좌표를 뽑아내는 수준 측량, 그 다음에 2차원 좌표를 뽑아낼 수 있는 삼각이나 다각 측량, 이렇게 차원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1차원으로 뽑아낸 값, 그 다음에 2차원으로 뽑아낸 값, 이걸 합쳐서 3차원 실 공간에 우리가 활용을 했던 거죠. 지도는 우리가 보기에 2차원 평면처럼 보여도 실제 지도에서 갖고 있는 내용은 3차원 좌표가 들어가 있어요. 높이값이 있잖아요, 등고선으로. 하지만 사진 측량이라는 이런 엄청난 기법이 나오면서 3차원 좌표를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기법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바로 이 입체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입체시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입체상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같이 다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표정. 자, 우리 사진 측량에만 쓰는 독특한 용어들이 있어요. 이 표정은 영어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하고 수업을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맛보는 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사진 측량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은 표정을 얘기해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진의 좌표를 통해서 실제 지상의 좌표를 뽑아내는 아주 단계적인 해석 방법인데 무척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이 몇십 편씩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의 깊이까지만 표정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 수업을 진행하면 이 표정에 대해서 각종 국가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삼각 측량이란 말이 나오죠. 사진을 이용해서 또 비행기를 이용해서 삼각 측량하는 기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편위 수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진은 아무리 연직 방향으로 찍어도 삐뚤어지게 찍을 수밖에 없고요. 또 중심은 또렷하게 나타나지만 사진 중심에서 벗어진 사진 외곽 쪽으로 갈수록 왜곡이 생기게 돼요. 요거를 잡는 방법이 편의 수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측량에 의한 지형도 제작. 이게 바로 측량의 목적이죠. 우리가 측량을 왜 해요? 지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측량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형도를 제작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여기 계산 문제가 많이 포함이 돼요. 하지만 이번 학기는 계산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판독. 판독에 대한 얘기. 이것도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 특수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interpre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보통 interpretation 하면은 통역, 번역 이런 말로 쓰이는 용어인데 우리는 여기서 판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의 그 특성을 보고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잡아내는 것.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사진 측량, 디지털 포토그래메트리. 요즘은 다 디지털 사진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 측량도 과거 아날로그 사진 측량에서 이 디지털 수치 사진 측량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드론 사진 측량 같은 게 여기 포함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측량의 응용 부분을 다루면서 사진 측량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학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새로 시도하는 분야가 이 원격 탐측, 리모트 센싱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위성 영상을 통한 위치 결정과 특성 해석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위성. 인공위성의 특성도 알아야겠죠? 또 위성 영상. 여기에 대한 특성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실리는, 인공위성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탑잭이라고 표현해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랜셋이라든지 아리랑 3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탐지기는 뭐예요? 그 위성이 가지고 있는 센서들을 얘기합니다. 센서의 특징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그 다음에 굉장히 고화질의 그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위성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영상을 건드리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죠. 이걸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해요. 위성 영상 처리. 자, 이렇게 얻어진 영상들을 분류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사진에서 이 입체시를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높이를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기법에 대한 얘기가 이미지 매칭, 영상 정합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결국 원격 탐측 영상을 이용해서 얻으려는 게 뭐예요? 대상물을 찍었을 때 그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즉 3차원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지도를 제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물의 위치 결정, 대상 지표 위치, 요거를 찾아내는 지오 레퍼런싱이라고 표현하는 요 위치 결정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용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루어지면서 이번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번 학기에 나갈 진도에 대한 세세한 주차별 수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학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널리 확산이 되면서 우리 강의가 두 주나 미뤄지게 됐죠. 그래서 첫째 주가 3월 18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하고 오가나이제이션하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수업, 이 첫 번째 수업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팀 구성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팀 편성 조사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가장 특성에 맞는 그러한 팀을 구성을 하고 그 팀이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팀을 잘 꾸려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팀 편성 조사표는 꼭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측량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그 지오 인포메틱스 총론이라고 표시해 놨죠. 예, 여기에 측량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내용들을 다 한번 다룰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측량이 뭐다라는 게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진 측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사진을 이용한 분석 방법, 그다음에 사진의 분류, 또 사진 측량의 요소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질 거예요. 자, 4주차에는 이제 사진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다뤄지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입체시. 그래서 두 장의 사진을 이용해서 높이값을 추출하는 그러한 기본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 영상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주차에는 사진층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 표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 측량, 그 다음에 편의수정과 같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다루어질 거예요. 여섯 번째 주차에는 사진 측량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진을 판독하는 기법들, 판독하는 방법 분류 이런 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사진 측량에 대한 얘기가 다루어질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쭉 1주부터 6주까지 진행이 되면서 학기 초에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의 주제를 내줘요. 그럼 요거는 팀 구성원끼리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취합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 준비를 하고요. 7번째 주차 때 요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팀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평가하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과제들을 저한테 제출을 하면
요걸 이용해서 또 팀 평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주차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이루어지겠죠. 예, 지필 시험으로 보고 요건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서술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학점이 부과가 될 거예요. 이러한 답안 작성하는 방법은 미리 LMS에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다운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답안 작성하는 이 방법은 간단하게는 기술사 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 기술직 시험의 답안 작성하는 방법과 동일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보고서 양식, 그 다음에 각종 학위 논문에 작성되는 서술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논술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시험에서 많은 점수를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러고 이제 9주차가 들어가면서 사진 측량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원격 탐측에 대한 내용부터 다뤄봅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10번째 주차 때는 위성의 특징, 그 다음에 위성 영상에 대한 얘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위성이 어떻게 돌고 어느 정도 속도로 돌아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다뤄지고요. 위성의 궤도라든지 주기라든지 대표적인 특성들도 함께 다룰 거예요. 또 위성 영상의 특징들도 같이 다뤄야 돼요. 이 위성 영상은 사진 영상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자, 11번째 주차에는 이제 위성에 대한 탑재기와 탐측기,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예, 뭐 아리랑 3호, 아리랑 5호 이러한 위성들, 요걸 우리가 탑재기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실린 카메라, 요걸 우리가 센서, 다른 말로 탐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성들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요건 워낙 위성의 종류가 많고 탐측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만 발췌해서 리뷰하는 시간으로 끝낼 겁니다. 자, 12번째 시간, 요건 위성 영상 처리죠. 예, 영상 처리에 대한 부분, 또 영상 분류에 대한 부분, 요런 내용들이 각종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챙겨둬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까지는 우리가 안 들어갈 거니까요. 자, 13번째 주차에는 이제 위성 정압에 대한, 위성 영상을 다루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 매칭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성에 찍힌 점의 좌표가 지상의 어떤 점과 일치하는가, 요거를 찾아내는 영상의 지상 좌표화, Georeferencing,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성과 위성 영상의 응용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면서 위성에 대한 내용도 다 끝납니다. 즉 원격 탐측 파트가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번째 차에는 물론 중간고사 이후부터 또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팀 프로젝트 주제를 여러분들이 쭉 준비를 했다가 발표하고, 또 내가 평가하고 또 다른 팀이 평가하고, 이러한 그 평가까지 끝내면 이번 학기의 모든 내용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째 주차에는 역시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를 봄으로써 이번 학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룹을, 즉 팀을 만들기 위한 조사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학기 초에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이러닝이나 여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인적사항이죠. 성명이라든지 생년월일, 특히 생년월일하고 남녀는 꼭 적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를 뒤쳐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모임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끼리도 필요할 거고, 나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어떨 때 여러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메일, 요건 최신의 이메일로 적어 놓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메일을 안 적어놔서 그 학적 거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내면 결코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닿질 않아. 그러니까
통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꼭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 군필 여부도 꼭 적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여학생은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주소, 요건 동까지만 적습니다. 몇 동, 몇 호, 뭐 아파트 호수까지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형제관계도 역시 그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룹핑 할 때 많이 좌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 다 적어야 되겠지만 그 역량 관련 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그 능력 같은 거, 그렇게 골고루 배치가 돼야 각 그룹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선택 동기는 뭐 적당한 거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런 건 참 반영을 잘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사진이 보이죠? 예. 이 사진에 여러분들 사진을 꼭 붙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인식하기가 쉬워요. 특히나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은 붙여놓지 말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보려면 판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기 꺼내서 셀카 찍고, 찍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다가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을 쉽게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한, 그리고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잘 챙겨서 적어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팀을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레벨의 팀을 만들어 놓고 출발점이 비슷하다는 걸 서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팀의 파워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빼먹고 안 한 것 같은데, 이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좋은 팀은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그럼 그게 바로 뭐로 직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히 원하는 거, 학점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적어 주어야만 내가 공정하게 팀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출발시켜서 어떠한 팀이 어떤 발전을 눈부시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이번 학기에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난 자유스러운 태도로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할 겁니다. 왜? 토론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인상 빡 쓰고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를 할 텐데, 대신 교실에서 튀어나가거나 또는 뭐 벌떡 일어나서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클래스룸 안에서의 매너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생다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학생다워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출석인데, 원칙적으로 나는 출석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이 클래스에는 지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각 이퀄 결석. 물론 학칙에 정해놓은 거에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는 내가 학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4번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빠지는 거는 여러분 재량으로 하되 지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할게요. 출석부가 깨끗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 결석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수업에 꼭 들어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선생으로서 성실한 학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출석 결석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출결에 임한 학생들은 절대로 F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빵점 맞아도 이거 하나는 내가 약속을 할게요. 자, 근데 수업에 변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강의실에서. 이래서 일단 이번 학기 지침은 지난 1년과 동일하게 온라인 수업만 진행한다는 게 학교 측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주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팀 활동도 불가할 거고요. 아마 시험 방법도 변경이 되겠죠. 자, 먼저 하나씩 짚어갈게요. 제일 위에 있는 수업 태도 의미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임해서 들어야 하겠지만 뭐 여기서 혼자 동영상 수업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 누가 막을 수 없죠. 예, 혼자 듣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유레카 하고 벌떡 일어나서 외쳐도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업 태도의 유의사항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석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까지 들어와서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출석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들을 다 들었나 하는 온라인 출석밖에는 체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출석 점수가 상당히 큰 포션으로 여러분의 학점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팀 활동 불가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팀 편성표는 제출할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앞에서 강조한 거를 스킵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도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온라인 시험으로 대치가 되고요. 아마 중간에 학기 중에 한번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부과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다루어 나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다루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이 강의를 충실히 따라온 학생들은 아마 여러분 졸업할 때 시험 볼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 기사시험에서 굉장히 다른 학교의 친구들보다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는 것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믿고 따라오고, 더더군다나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이 온라인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반복함으로써 모르는 것이 없도록 꼭 챙겨나가기 바랍니다. 이 측량학 과목은 굉장히 방대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연결 과정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서 그러한 내용을 차곡차곡 다지다 보면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기 말쯤에는 굉장히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빨리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고 우리가 클래스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나도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한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